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통장에 현금 10억 원이 찍혔다고 상상해보세요. 꿈만 같으시죠? 직장 상사에게 사표를 던지고 평소 갖고 싶던 외제차를 사고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내 모습. 그런데 말이죠. 실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고백은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돈을 벌었더니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이제는 저를 원수처럼 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분명 경제적 자유를 얻었는데 왜 인간관계에서는 고립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부의 역사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 숨겨진 경제학적 범인을 함께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소득 수준보다 남과의 비교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10억을 벌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친구들의 머릿속엔 보이지 않는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쟤랑 나랑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격차가 너무 벌어졌네. 여기서 경제학 개념인 상향 비교가 등장합니다. 상향 비교란 자기보다 뛰어난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하는 심리적 기제를 말합니다.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축하의 마음 뒤편에 씁쓸한 자괴감이 자리 잡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기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를 찾아보죠. 바로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지출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을 뜻합니다. 예전엔 친구와 소주 한잔 마시며 회사 상사 욕을 하는 게 최고의 즐거움이었죠. 시간과 돈이라는 비용을 들여 공감을 샀던 겁니다. 그런데 10억을 가진 여러분에게 이제 그 시간은 너무나 아까운 자원이 됩니다. 이 시간에 재테크 공부를 하거나 다른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반대로 친구 입장에서도 여러분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내가 밥값을 내야 하나? 아니면 돈 많은 제가 내야 하나? 이런 사소한 고민들이 쌓이면서 서로가 관계에 투입하던 감정적 비용이 손실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효율성을 따지는 경제적 논리가 우정이라는 비합리적인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제학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 당사자 간에 가진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10억을 어떻게 굴릴지, 세금은 어떻게 낼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이번 달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걱정하죠.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고 고민의 층위가 어긋납니다. 여러분이 요즘 자산 배분이 고민이야 라고 말하면 친구는 그걸 자랑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친구가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속으로 투자 좀 하지 그랬어라고 생각하게 되죠. 서로가 가진 삶의 정보와 환경이 달라지면서 대화라는 다리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범인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습니다. 바로 포로시장 효과입니다. 포로시장이란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나 환경에 갇혀서 다른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부자가 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부자들의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10억이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일 수 있죠. 여기서 발생하는 비극은 기존 친구들을 과거의 포로로 취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취방에서 라면 나눠 먹던 동기, 아이 유모차 끌고 공원 산책하던 이웃 사촌들, 이들과의 관계가 나의 새로운 경제적 신분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자발적 혹은 타의적 고립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한 자산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10억 이상의 자산가 중 60% 이상이 부자가 된 이후 인간관계의 전면적인 재편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의 복권 당첨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당첨자의 70%가 5년 안에 파산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고 가족과 절연합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처럼 얀테의 법이라는 겸손의 문화가 강한 곳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부의 과실을 막고 관계의 단절을 최소화하죠. 결국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와 구조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립의 위기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 성공을 거뒀다면
혹은 거둘 예정이라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정서적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자산을 주식에 몰빵하지 않듯 모든 관계를 경제적 수준에만 맞추지 마세요. 오랜 시간 나를 지탱해준 사람들에게는 돈의 언어가 아닌 기억의 언어로 다가가야 합니다. 둘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입니다. 거창한 기부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의 격차를 줄여주거나 진심 어린 공감을 나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전망해보자면 앞으로 자산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부의 편중을 가속화하고 이는 곧 관계의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 법만큼이나 돈을 가지고도 사람을 잃지 않는 법이 생존의 필수 기술이 될 것입니다. 부의 축적이 고립이 아닌 나눔과 확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개선, 그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에게 10억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진심으로 기뻐해 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